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할 때 뭐 나쁜 습관 아니면 오해 100가지 학생들하고 같이 점검하면서 정리한 파일을 우연히 찾았는데요. 제가 한 달에 90개에서 100개를 찍어야 하는데 3달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개가 모자라서 특별히 이 파일을 찾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요. 학부모용으로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생각과 일반적인 공부법의 격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상황에 유사하거나 맞는 문장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그러면 학습 감점 점수입니다. 가점이 아니라. 각주를 보고 각주를 달았는데요. 답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해보라고 사실은 만든 건데, 어쨌든 가로 안에 이름은 학생이 만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점수가 올백이면 학생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올백인 학생 15명, 올백이라고 주장하는 정확하게는 95점에서 100점 사이에 평균이 확인한 15명의 학생을 가지고 방학 캠프를 12시간 캠프를 했습니다.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이렇게 했을 때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평균 점수가 78점부터 98점까지 분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등학교 때의 점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고 편안하게 나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 95점에서 100점 올백인 경우가 한 1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평균이 85점에서 98점 사이를 분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이 올백이다 그러면 중학교 점수가 85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슷한 실력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이 똑같은 올백인 학생들한테 중학교 영어시험, 고등학교 영어시험, 그 다음에 수능시험 이렇게 봤을 때 영어시험의 점수를 쭈르륵 나열해서 봤을 때요,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납니다. 자, 일주일에 책 3-4권을 읽으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그럼 하루에 3권 정도를 읽으면 많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권에서 1500권 정도 사이를 1000권에서 1500권 사이를 읽혀야 많이 읽히는 것입니다. 1500권 자체를 전부 다 독서록을 쓰게 하는 독서지도서도 봤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이걸 많이 읽는다고 확정된 근거를 찾았느냐? 제가 전국 독서지도사 모임을 한 3년?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 모임을 갔을 때 한 3000명 정도의 통계를 냈을 때 많이 읽는다는 것은 최소한 700권 이상을 읽었다. 하루에 2권 이상을 읽었을 때 많이 읽는다고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은 좀 놀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상 학습의 양이 옛날보다 저희 성장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거를 조금 해주거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좀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분량을 다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는, 자, 해낼 수는 있죠. 4시간을 자면. 네, 일반적으로 6시간이나 8시간 사이를 자면서는 해낼 수 없는 분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엄마가 계획표를 잘만 짜주면 7천만 하면 서울대 간다 그랬는데, 엄마가 동아쌤만큼 입시의 노하우나 입시의 일정을 알고 있다면,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서울대 입시에서 어느 과를 가느냐 라는 문제랑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내신은 제일 중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과를 가느냐, 그다음에 스펙은 그 다음 3번째죠. 그러니까 내신, 과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스펙,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독서, 건강, 그 다음에 심리, 심리의 컨트롤, 이렇게 3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자, 보통 학급에서 1등하면 보통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한다 그러는데 학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권 학교에서는
학급에서 1등하면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10등 해도 뭐 5등 해도 서울대 가기도 하는데 어떤 학교는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해도 서울 쪽으로 인서울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이 학교에 따라 결정은 어디서 되느냐? 중학교 성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성적이 입시와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엄마의 작품도 나의 능력이다. 맞죠? 엄마의 영향도에 따라서 엄마의 능력도 나의 능력 중 하나. 돈도 많으면 능력이고 거부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엄마가 작품을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설득적으로 아이랑 호흡을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엄마가 끌고 가면 끌려온 것 같은데 엄마 힘으로 가겠죠. 그럼 엄마 힘이 떨어지는 순간 입시가 대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화책을 보아도 책 많이 읽은 것이다. 저는 권장하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만화책을 보는 것은 진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화책 종류가 다르죠. 자, 학습 만화는 권장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학습 만화 세종도서관에서 학습 만화로 권장할 만한 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다음번에 시간이 나면 그 학습 만화의 효과와 특성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기회가 된다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이름 많이 외우면 지리시험 잘 본다. 이 학생의 뉘앙스는 뭐냐면 어떤 그 과목에 구구단을 잘 외우면 수학을 잘한다.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수학 점수가 잘 나온다. 시험 점수를 잘 본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자주 시간 조절을 위해서 앞에부터 얼마나 분량했나 하고 자꾸 들춰본다. 자꾸 들춰본다. 이거 뭐라고요? 공부는 집중 안 하고 분량만 신경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진도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가고 일정 분량을 해나가고 그걸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 보고 시간 공부 잘 갔나? 이거 다 했나? 이거 다음 가는데? 라고 집에 가는 거. 현재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상황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는 정해진 대로 항상 정각에 시작한다. 시간표 잡고 정각에 딱 시작하죠.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데 정해진 대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정해진 대로 끝내지 않죠. 자,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라 끝내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아무 때나 시작을 했지만 어느 때까지 하고 왜? 다음 공부도 해야 되고 다음 일정도 해야 되니까 그 시간보다 시작하는 시간보다 끝내는 시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정 부분은 시험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을 시험 안 낸다고 했던 부분도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배경지식으로 알아놓을 필요성도 있고요. 또 반면에 특정 부분은 시험이 안 나온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굉장한 시험 공부에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자, 12번. 일단 그냥 무작정 외울 것이 많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외우고 시작하면 어떤 과목은 암기하고 시작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과목은 이해하고 시작해서 암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암기로 시작했다 이해로 끝나고 이해를 중간으로 하고 암기로 끝나는 과목 이렇게 보는 게 더 적당하겠죠. 암기했다가 이해했다가 암기하는 과목. 자, 이해했다가 암기했다가 이해하는 과목. 자, 국영수는 어딜까요? 이겁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과정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기타 과목, 탐구 과목은 다 이겁니다. 이해를 먼저 하고요. 필요한 걸 암기한 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는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암기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와 암기는 병존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어느 하나를 갖다가 그 다음 단계로 또 이해를 가고 또 암기를 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두 개를 뚜렷이 나눌 필요는 없겠죠. 자, 시간이 제한되니 정해진 분량을 완료했으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한 것이다. 시간이 제한됩니다. 정해진 분량을 완료했으면 1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제한되니까 정해진 분량을 완료했다는 거, 이 분량을 어떻게 완료하는지, 몇 번 반복하고 어떻게 완료하는지, 근데 제한된 시간에 속도를 어떻게 올리는지, 이게 완료라는 뉘앙스와 언어라는 뉘앙스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앞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뒤로 갈수록 시간 부족으로 대충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뭐라고요? 속도 연습이 안 되는 것이고, 방법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걸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런 성격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수도 급하다면 하루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럴 수도 있겠는데, 영수가 급하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를 집중적으로 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죠. 시험 기간에 영수를 시험 다 봤으면 안 해도 되겠죠. 당장의 상황에. 자, 그런데 이게 급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수를 안 하면 전체 밸런스가 깨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해야겠죠. 수학. 극단적으로 중학교 때 다른 과목 하나도 안 하고 수학, 다른 거 수업만 듣고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일정 내신만 따고 수학만 집중해서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평균이 높으면 공부 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죠. 점수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잘하는 거에서 이 평균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면 나중에 수학이 관건이 된다는 거겠죠. 수학.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수학을 너무 못해요. 공부 자체에 자시가 없어요. 그럼 수학을 빼고 나머지 과목을 열심히 해서 평균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피크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학만 문제가 남으면 이 수학을 시작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이게 자신감 형성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결국은 이렇게 계속 2, 3년을 공부하게 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학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수학만 하게 되죠. 자, 중학교 때 총정리 한 권이면 어느 정도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정리가 한 5가지, 7가지까지 확인했는데요. 많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권을 천천히 푸는 학생이 피크 점수가 아마 85점 정도 나왔고요. 3권을 다 풀어도 90점을 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도 문제의 양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점 넘어가려면 총정리를 한 권 정도 풀고 나머지 고난도 문제들을 한두 권을 풀으셔야 합니다. 게임을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풀린다. 순간적으로 쓰지만 이 게임 자체의 영향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고요. 보통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안 읽더라도 일주일에 한 7권씩은 충분히 빌려주셔야 되고요. 중학생 때 뭐 공부할까 하면 수학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네요. 진짜 강한 매니저 엄마를 봤죠, 저도. 근데 엄마하고 진짜 강한 매니저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학생 하기가 어렵네요. 학생이 숨 쉴 수 있는 진짜 매니저는 학생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멘탈을. 전국 학급의 1등 학생 수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더라도 그죠? 갈 수 있는 게 어딜까요? 인서울 바듯하게 하겠네요. 학습 만화, 학습 부분도 공부하듯 읽어서 학습 부분을 반복해서 얼마나 읽냐는 문제고, 지리 공부랑 지리 시험이랑 공부는 실력을 키우는 거고 시험은 점수를 올리는 거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정해진 시간 동안 분량을 정하고 목표도 세워야 되겠죠. 짜투리 시간을 찾아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찾으려면 학습 누적 기록부를 한 다음에 매주 조금씩 개선시켜야겠죠. 근데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고등학교 학생 연습장에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은 수학입니다. 대다수. 대학은 무슨 점수로 가요? 수학으로 갑니다. 연봉은 영어로 받겠죠. 수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인 생활이나 생각이나 공부에 대한 기반은 국어로 하겠죠. 중등학생의 상위권의 학습량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의 학습량 정도 돼 보입니다. 지금. 자, 공부 체력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 체력도 따로 있는 것처럼. 추가로 설명드린 거고요. 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서 공부 못하죠, 당연히. 근데 운동을 한다고 피곤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공부 체력이 생기죠. 운동 체력이 공부 체력은 아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체력에 도움이 됩니다. 12시 전에는 잠 자야지. 이렇게 돼서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12시 전에 잠을 재우셔갖고 10시 반부터 과외를 시작했는데 12시 되면 반드시 얘가 잡니다. 그래서 과외가 불가능한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특목고 같은 경우에 특수반 같은 거 하면 저녁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 오면 12시 다 되고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이고. 그러면 컴퓨터를 치면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안 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중학교 때 특수반 학생 같은 경우는 1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창의권. 공부 잘하면 학생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 공부 잘하면 학생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 그쵸? 공부는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학생의 거의 전부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인성이 좋거나, 근데 이상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성이 좋아요. 왜? 인성이 좋으니까 참아요. 참으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참 희한하죠? 자,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더 행복해 합니다. 들었나고. 공부 못하는 이유 중에 내 탓이 아닌 것도 많다. 거의 실제적으로는 자기 탓이라고 해야죠, 내 탓. 근데 이 내가, 이 가족까지, 엄마까지 다 포함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DNA입니다, DNA. 유전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유전자 플러스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입니다. 공부를 했을 때 압박,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상황, 공부를 했을 때 가정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애가 만들어지죠. 좀 내 탓이 아닌 것도 많은데 이거 자체가 엄마, 아빠, 환경, 만들어지는 환경, 이게 다 내 일이죠. 그래서 내 탓이죠. 나중에 볼 시간도 충분하다. 이게 이제 착각 중에 이제 거대한 착각이죠. 지금 보는 건 나중에 못 봅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볼 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르고, 내일은 내일 볼 책이 있다고. 내일은 내일 볼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자, 이 책 저 책 중요한 책을 사서 모으는 경우 많은데요. 이 책 저 책 볼 수 있는 수준은 95점 넘어섭니다. 자, 한 책을 끝나고, 다음 책을 끝내고, 그 다음 책을 끝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도 충분하죠. 책은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자, 언제 다 할지 걱정이 많다. 시간 계획표가 없다는 거겠죠. 언제 다 할지 걱정이 많고, 분량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걸 나누어서 쪼개서 하는 법을 연습을 안 했다는 거죠. 쫙쫙쫙쫙. 덩치 많은 걸, 한 덩어리를 쪼개서 해보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시험 볼 때마다 흥분하여 침착하지 못하다.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기대돼서 두근두근 하다가 머리가 붕 떠가지고 흥분해갖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자, 어쨌든 이게 흥분해서 침착하지 못하다라는 건데 이 시험장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보는 연습도 해봐야죠. 자, 다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주 짧다. 그러면 집중을 여러 번 하면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서 이 시험마다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을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시간을 연결하는 걸 연습하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성격대로, 성향대로 연습시킨다는 겁니다. 본인의 성격, 성향.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도를 줍니다. 느긋한 성격을 빨리 아무리 재촉해도 몇 년 걸립니다. 느긋하게 하는데 그 느긋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은 요즘은 자주 보인다. 그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의 이유가 있죠. 말은 못해도 이유가 있죠.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행동. 내 거는 해결하는데 주위 부모 거나 아닌 주변의 상황은 해결하지 못하죠.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자, 공부만 생각하면 안정되기 힘들다. 그쵸? 공부. 놀이처럼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 같은 하위권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현재 하는 일에 정신을 모으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경우에 많죠. 게임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 그럼 이 시간, 현재 하는 시간과 이 시간의 시간 간격 명확하게 이것까지. 그러니까 현재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다. 이렇게 목표량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느니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이걸 쉬면 나중에 이 집중들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상을 하든지 확실하게 시간을 구분해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틀린 내용도 알겠지만 내 주장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상위권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틀린 내용은 알겠는데요. 해설 보니까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다 없애줘야죠. 그래야 만점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다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95점에서 100점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활이 불규칙하고 몸이 늘 피곤하다. 뭐 규칙성, 단순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몸이 늘 피곤하다. 피곤한 거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쉴 때, 이런 경우는 쉴 때 효과적으로 쉬지 못해서, 과감하게 쉬지 못하고, 놀면서 노는데 힘든 걸 하면서 놉니다. 게임을 5시간, 10시간 해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그럼 2, 3일 공부 못합니다. 자, 헛된 욕심이 나고 부조리한 현실에 불만이 많고 때로는 우울하다.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보고 사회의 문제점 내용을 찾아서 사회의 문제가 전체 사회의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학생들도 이런 거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부조리한 현실을 현재 내가 이거를 겪고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공부를 하는 걸 아는데도 깝깝해하죠. 그러니까 이 우울한 기사는 좀 덜 보는 게 낫습니다. 자주 장염 등으로 아프다. 왜 하필이면 장염이냐면요. 배 아픈 건 다 장염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장염처럼 배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이에요. 아프니까 공부가 못돼요. 장염하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졸아요. 근데 졸려요 실제. 왜? 재미없고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졸려요. 못 이깁니다. 이게 졸린 거하고 장염 걸린 거, 배 아픈 거는. 자, 공부는 꼭 친구랑 해야 더 잘 된다 라고 하는데 친구랑 해서 잘 될 때 잠깐이고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복받은 건데 친구랑 같이 공부할 때는 막 폭발적으로 많이 하지만 안 될 때 싹 놓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혼자 하는 게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공부랑 하면 더 잘 된다. 이건 부정 안 한다고요. 근데 잘 될 때랑 안 될 때랑 평균 내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적게 한다는 거죠. 대다수. 시험 발표가 나야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찍은 것 중에 그거 있었죠. 그 시험 대박을 위해서는 2달이나 4달을 해야 되는데 4주만 하고 시험 대박만 하지 말라고. 시험 발표 전에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상위권이 되기엔 나의 공부는 조금 늦었다. 그쵸? 인정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해야 될 양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야 될 양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하는 양이 옛날에는 뭐 놀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면 어마어마하게 노르지만 지금은 이 분량 자체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퍼센트가 옛날에는 15%라면 지금은 1.5%죠. 자, 커피 마시면 잠이 깬다. 그래서 각성제를 굉장히 애들이 많이 먹기도 합니다. 커피나 뭐 여러 가지 잠을 깬다고. 그래서 커피에 잠을 깨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커피 먹어도 졸리죠. 가끔 가다 할 때는 안 하거나 내가 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흥분 상태죠. 흥분 상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 흥분 상태가 지속돼서 안 졸린 것처럼. 자, 실력보다 시험 난이도가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실력은 많이 늘었는데 시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전 시험 난이도라면 90점을 맞았을 텐데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서 80점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80점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등수는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점수를 확인할 때 둘 다 보셔야죠. 시험 난이도도 보셔야 되지만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보냐면 등수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도 보시고 등수도 보시고 둘 다 봐야죠. 점수가 올라가도 올라간 거고 등수가 올라가도 올라간 겁니다. 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점수가 떨어졌는데 점수가 등수로 떨어지고 등수로 올라가는데 점수가 떨어지고 그럼 힘 하나도 안 납니다. 점수가 올라가도 올라간 거고 등수가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실천은 모르겠지만 계획은 잘 세울 수 있다. 그렇죠? 계획. 이 경우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은 학습 누적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표를 짠다면 그러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의미가 있지만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지 않고 본인이 분석 안 해서 계획을 띄운다면 뭐 90% 이상은 실패합니다. 공부하기 전 책상 정리는 할 일이 참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이 아니라요. 공부하자마자 공부가 끝나고 정리하는 겁니다. 항상
공부 끝나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할 책자만 여기서 탁 펴놓든지 껴놓고 탁 해놓고 다음에 이걸 탁 열면 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게 공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작을 준비해 놓는 게 공부의 끝이죠. 자, 처음에는 책상에서 하다가 힘들면 상표고 하고 더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잔다. 이렇게 점점점 처음엔 책상에 하다가 힘들면 일어서고 힘들면 앉아요. 다시 책상으로 가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상을 펴고 눕고 침대로 가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확 누워 자고 2시간 공부하고 2시간 쉰다. 맞습니다. 공부하는 만큼 쉬는 시간.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니고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를 누르면서 실제 공부한 시간만 눌렀을 때 하루에 글쎄요 6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한 시간 피는 시간 말고 공부 땡 해서 끝난 타이머를 딱딱 눌러주시면 6시간 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하는 데에서 2시간 쉬는데 쉬는 건 온전히 쉬는 건데 2시간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글쎄요 1시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공부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문제를 시험 보듯이 엄청나게 문제를 풀고 그걸 집중해서 추가로 틀린 거를 공부를 하면 이게 시험 공부의 밀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자주 보는 거죠. 자, 시험 발표나면 해야지 하고서 막상 발표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 일부를 포기한 적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을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 발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1년 시험, 1년 전체 시험 스케줄, 시험 공부와 관련된 스케줄을 한 번쯤 짜보고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날렵적하게 하니 보상으로 오늘만 텔레비전을 본다. 이렇게 먼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는 실천한 게 아니죠. 시작이 반인데 반하면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이 반이지만 이렇게 성적이라는 것은 요게 반만 차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이게 가득 차도 성적이 안 올립니다. 이게 넘쳐서 여기에 흘러내려야 쭉 이렇게 성적 그래프 요만큼이 성적 그래프입니다. 자, 동태를 살피고 함께 놀 친구 동지를 찾는다. 항상 끝나면 이렇게죠. 그러면 이렇게 함께 놀아주는 친구에 찍히면 이 친구가 부르고 저 친구가 부르고 이 친구가 전화가고 그러죠. 한번 전화를 딱 받아주면 이 친구한테 전화하면 다 알게 되니까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니까 그 친구를 계속 전화 받다가 정보를 제공해주다가 공부를 할 때를 놓치기도 하죠. 자, 조금 자고 나서 해야지 하지만 피곤해서 막상 자고 일어나면 해가 중천이다. 조금 자고 나서 해야지 조금 자는 게 아니라 확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잔다는 거 생각하고 일찍 땡겨 일어나야죠. 밤샘 철석같이 믿는다. 그러나 밤새면서 해야지. 그러나 12시 이전까지 잔다. 밤샘도 해봐야 되죠. 일부러 밤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일부러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살면서 밤새면서 뭘 해야 되나. 공부하고 자야지가 아니라 좀 자고 나서 공부하고 자야지가 아니라 좀 자고 나서 해야지 하게 되면 자고 나서 할까 하다가 아유 다음에 또 자고 두꺼운 책은 딱 10분 정도 참 베개 하기 좋다. 그죠? 두꺼운 책 10분 정도 읽으면 두꺼운 책을 잘라서 읽습니다. 잘라서. 자, 이렇게 잘라서 읽는데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잘라서 읽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학습 목표만 다 읽고 내용만 다 읽고 그 관련된 단어 설명만 다 읽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걸 권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이 있으면 수학 문제 짝수번만 풀고 홀수번만 풀고 이렇게 2번 푸는 게 점수 끝까지 푸는 것보다 점수 끝까지 짝수번, 홀수번을 푸는 게 한 번에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솟는 힘이고 노는 것은 사용하는 힘입니다. 이게 솟게하고 고등특수반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12시에 끝나는 데도 많습니다. 친구는 있나? 친구, 공부할 친구. 제 수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17번은 뭘까요? 17번. 상위권이 되기엔 나의 공부는 조금 늦었다. 아이고, 늦었다고 재수생도 하잖아요. 재수도 하는데 늦기는 뭘 늦어요.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차리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기부여하는 방법도 있고 글로 써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점수 분포는 결국 같다. 19번은 뭐죠? 위에서 19번 실력보다 시험 난이도가 그죠? 분포는 똑같아요. 표준 점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평균에서 나타나는 표준 점수 이 상위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것은 그 표준 점수 이런 점수. 예를 들어서 굉장히 1등급이 80점대 나오는데 100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 150점이 나오면 수능으로 해서 근데 쉬울 때는요 90점 100점이 맞아도 120점 정도 130점 정도 나옵니다. 110점 그럼 30점 차이죠. 한 과목에서 30점이 수학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 과목에서 30점을 차이 난다면 거의 이 연구대 들어갈 것이 서울대 그러니까 연구대는 수석하고 서울대 가고 이런 현상 많이 봅니다. 표준 점수.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하는 과목을 만점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이 표준 점수. 그러네요.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서 학부모용으로 올려드려야 이해를 하시겠네요. 모의고사.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까지 했고요. 반전했는데요. 다시. 자,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오색 찬란한 필기노트 써놓는데 뿌듯하게 생각하고 다시 안 봅니다. 그리고 써놓으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자, 노트 필기는 제가 찍어드렸죠. 다양한 노트 필기법. 자, 공부 못해도 다른 거 하면 먹고 산다. 맞죠? 근데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죠. 다른 거 잘하면 먹고 살죠. 근데 공부는 성실성입니다. 얼마나 성실한가. 기본, 성실성을 기본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공부가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할 만큼의 흥미가 없다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엄마는 잔소리꾼. 왜 그러냐면 엄마가 공부해서 설득당하면 엄마는 설득쟁이고 설득가, 논설가. 설득을 못하면 엄마는 항상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잔소리로 만드는 사람은 학생이죠. 자, 영어 단어는 모르지만 문맥적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 단어까지 알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빨리 파악하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안 알아버리고 이게 문맥적인 의미로만 파악을 하는 학생이 나중에는 결국은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고요. 자, 55번. 문제집을 풀고 엄마가 채점해주면 공부는 빠르다. 빠른 것 같지만 절대 엄마가 채점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답 3, 4, 5 이것만 보는 게 채점이 아니라요. 이 3번인 이유, 이 해설서를 읽어서 이 3번인 이유를 자기가 터득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점 정리하고 터득하는 게 채점이지 이게 몇 개 맞았냐 뭐 이런 건 대신 해줘도 상관없겠네요. 틀린 거를 다시 오답 정리를 한다면. 자, 문제집 다 보고 적으면 엄마나 선생님들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 풀이 과정에서 체크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집을 줬을 때 여기서 애들이 여기 틀리는데 왜 이건 다 맞고 이 쉬운 걸 틀렸지 이렇게 차이를 느낍니다. 수행평가 그까짓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많다. 이게 내신 외에는 수행평가가 중요하죠. 왜? 이건 내신이니까. 내신이 공신이다.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잊지 마시라고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내신이 공신이다. 한번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신이 유일하게 공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신이 아니라 공부에 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공부에 좀 전문가일 뿐이겠죠. 자, 누적 기록보다 앞으로의 계획, 누적 기록을 하면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짤 수 있고 수정도 하고 발전합니다. 시험 기간도 중요하지만 국민자담이나 시사 프로는 봐야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시험 기간도 중요하지만 축구는 봐야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는 그게 더 중요한데 나의 역사는 시험이 더 중요하죠.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만 나의 역사에는 시험이 더 중요하단다. 자, 책상에 필기 복사물이 그득 쌓여 있습니다. 정보가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필기를 자꾸 써놨다가 복사물 쌓았다가 안 봅니다. 이거 볼 시간이 필요한데 정보가 생명이 아니라 정보를 취합하고 요약해서 자기화시키고 내 거로 만드는 게 생명이죠.
자, 기적을 믿는다. 갑작스레 교회에 다니면서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 그럼 좋습니다. 기적을 믿어주세요. 근데 기적을 실천하는 걸 믿어야죠. 기적을 실천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행해야, 실천해야 기적이 나오죠. 행동 속에서 기적 나오지, 생각 속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는 좋지만 안에서 못하는 것이다. 그쵸? 머리 좋다는 거, 인정을 좀 차이, 가르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못 느끼시겠지만, 머리 좋은지 안 좋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너는 머리가 좋은 건 아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 머리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에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는 다 해본 학생이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를 들려면 그 공부의 과정들을 다 겪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려 한꺼번에 이게 되지 않는데, 자, 어쨌든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등수는 민감하다. 시험 보면 그 연습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 항상 매겨야죠. 등수 민감하려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민감한 사람들. 공부는 못해도 인간성은 캡이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쵸. 근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서 그 인간성을 확장시켜서 보면 사람이 좋다랑 인간성이 캡이다라는 거. 친구들이 생각할 때 캡이다. 그 짱이다. 라는 거랑 그럼 그 친구하고 동업할래요? 동업할게요. 뭘로? 그럼 제 부하로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이는 같은 하루지만 주말도 중요하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이 학생들 경우에는 주말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학교 다니면서 하루 이렇게 4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를 이렇게 일요일날 종일 해버리면 4분의 1을 날려버리는 거죠. 매일 저녁에 해야 되는 양만큼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언젠가 이런 녹화를 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족 행사도 좋은데 이게 평일날 빼갖고 저녁에 잠깐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에 일요일날 특정 시간에 토요일날 특정 시간에 이것만 하지 않고 이걸 다 날려버리면 공부할 수 있는 3분의 1, 그쵸?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죠. 3분의 1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자,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 이 얘기가 그거죠. 탐구 과목은 이해를 시작을 해서 암기를 하고 이해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외워도 풀지 못합니다. 대비 무관하니 기가나 예체능. 이 기가나 예체능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국어 비문학에 나오죠. 국어 비문학에 나오고 영어 독해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면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기가나 예체능 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할만한데 시험 기간에는 집중해서 사소한 걸 놓치고 사소한 거 투여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고 자신감이나 프라이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꼭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시가 하도 치열해지고 힘들어져서 포기하는 것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자기도 학습은 자습하고 다르죠. 자습은 공부입니다. 자기가 학습하는 거. 자기 주도는 이 자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이고 그걸 또 왜 하고, 그렇죠? 이게 누가 하냐? 내가 학습한대. 근데 나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가면서 자기가 발전적으로 하는 게 자기도 학습이고, 자습은 자기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자습이 훨씬 크죠. 그 안에 주도가 들어가는 거겠죠. 주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학교에서 안 해도 학원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죠. 학원에서 해버리니까 학교에서는 또 안 듣고.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학교가 중심입니다. 학교가 중심이고 학교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학교를 하고 여유가 남으면 학교 생활을 충분히 하고 학교 생활 안에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머지 선행학습도 있고 선수학습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야죠. 학교를 중심으로. 이 학원 진도도 학교를 생각하고 해야 효율적인데 학교랑 다르게 학원 진도를 나가버리면 그러면 학교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이 학원 진도가 이렇게 앞에 빨리 나가버리면 그러면 뭐 후행으로 학교에서 하는데 못 쫓아가서 이 뒤에 거를 하는 거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행을 이렇게 빨리 한다고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한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1 때 진로를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스펙 짜는 거나 아니면 자소서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목적이 정확해지니까 동기유발도 뚜렷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다 못 정합니다. 뭐 때문에 못 정하냐면 성적이요. 왜 못 정하냐면 성적이 나는 이만큼이니까 의사 될래? 라고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오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의사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 될래? 하고 말을 못 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진로를 결정하고 하고 의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도 동종업계라도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눈으로 보는 것도 공부다. 그쵸? 눈으로 많이 훑어보는 거 눈으로 봅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뇌로 들어갈 것은 골라놔야 합니다. 체크로 글쓰기로 아니면 내가 한번 말하기로 적어도 시험처럼 체크하던 노트 정리를 하던 내가 말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이 더 중요하다. 학교 수업 당연히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이 학교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자, 대학 가서는 대학 가서도 계속합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취업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하고 공부 계속합니다. 계속 평생을 계속합니다. 안 오도 되는 게 아니죠. 자, 교과서는 쉽다. 교과서에서 출발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쉽습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근데 그래서 교과서를 하고 여기에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참고서, 심화, 자습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 또 교과서입니다. 이때는 이걸 총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교과서를 쓰는 걸 대가들한테 베끼고 교과서의 영향도가 이렇게 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쉽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나의 실패는 교육 시스템 탓이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인정하죠. 이 학생도 미국적 교육에서 봤을 때는 굉장했을 텐데 한국적에서는 실패는 아니지만 좀 덜 혜택을 받죠.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 교육 시스템. 그래서 미국으로 얘 학생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시라고 한 학생도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 중에서 동업하고 싶은 애, 공부 잘하는 애도 그죠? 너는 무조건 돕는 너의 매니저, 무조건 돕는 사람 쉽지 않죠. 무조건 조건 없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애를 무조건 믿어줘. 이 믿음 배신할까요?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죠. 어쨌든 영어 모르는 것 찾는 과정과 실력 올리는 과정 차이가 있고 공부는 흔적 꼭 써야죠. 점수 오르는 게 더 빠르지 1점 별로 안 중요하지 계속 아니죠. 1점 올리는 게 중요하죠.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점씩만 올리고 그쵸? 뭐 중학생 경우에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점만 올려라. 그럼 1점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부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맞은 점수가 조금 더 그죠? 맞아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만큼 점수를 맞는 거잖아요. 즐겁게. 그러면 수고해서 좀 떨어지더라도 한번 지키도록 노력해봐. 그럼 또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오르게. 시험이 잘 보세요. 시험 단계가 이렇게 계단으로 이런 계단이 아니라요.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요. 자, 보시죠.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기초나 아니면 해야 되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그 상위권 학습의 적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봤어야 능력을 알고 해봤어야 공부를 얼마큼 하는 게 많이 하는지 알죠.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차이는 주말을 어떻게 쓰느냐, 뭐 상위권과 최상위 학생은 방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주는 똑같습니다. 점수대별 학습 방법의 차이도 충분히 있고요. 평균 어떤 방법으로 자습하는지, 자습하는 방법 문제죠. 똑같은 시간을 하게 되면 하위권 학생은 못 이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죠. 이과니 문과니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수학으로 결정하면 좀 슬프죠. 심화는 어떻게 공부할까? 그래서 심화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법 자기 이렇게 공부 잘해서 초등학교 때는 올백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하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 방법대로 했을 때 70점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올백 굉장히 맞던 애들, 90 센 애들은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제가 그러는데 찍어 먹어봐야 한다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찍고 학습법 그도 쓰고 애들한테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논리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조금 듣습니다. 조금 이 모든 노력을 다 하면 조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믿어주셔서. 자, 심화 공부 언제 할 건데 시간 확보를 하고 해야 되고요. 취업, 최종 마무리 교과서로 하죠. 보통 교과서로 해야 되고. 자, 보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학교를 낮춰가면 1등 한다고 생각해서 낮춰온 애들이 몇 명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르면 전체 그 해가 성공하는데 서로 끌어오는, 서로 정보도 감추고 서로 완성도 소개 안 하고 그럼 서로 망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국어 공부는 안 해도 책만 읽으면 90점까지, 92점까지 나오는데, 국어 공부 문제 풀이법,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론, 이런 걸 해야 돼. 100점까지 도달하죠. 선행하면 내용은 어느 정도 마스터한 것이다. 아니죠. 이제 선행을 하면 80점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는, 80점까지는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의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이만큼 시간이 있는데 이만큼 시간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시간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겠죠. 시험 기간은 학교에서 정해지지만 나의 시험 기간은 내가 정해야 되죠. 내가 특목고가 가려면 거의 서울로 진학한다. 맞죠? 특목고 가는 게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 인서울을 하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서울로 진학합니다. 서울로가 아니죠. 특목고 가는 이유는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한 번 외우면 오래 간다. 한 번 얼마나 외운다는 거죠? 퍼펙트하게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번을 외우면 한 번 외운 겁니다. 20번 반복하면 한 번 외운 겁니다. 나도 내 부모처럼 내 자식 교육비 될 능력이 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이거 쓰고도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자,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과외 받는데 너네 부모님이 너 돈 내서 과외하는데 너도 나중에 네 자식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럼 자신 없다고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쌤이 더 실력 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 제 생각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30대, 40대 이하는 학교 선생님이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학교가 나오고 공부 잘하고 뽑는 것도 엄청 높고 열정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40대, 45살 잡을게요. 30대에서 45살까지 선생님이 되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마 사교육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안 하면 오늘 당장 근무니까. 그래서 45살에서 55살 사이는 사교육하는 사람들 노하우가 훨씬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은 안 잘리는데 사교육하는 사람들은 당장 실력 없으면 바로 잘려서 실업자 돼요. 그러니까 이 칼날리에서 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평균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학생 떨어지면 수입이 팍 들고 이런 삶을 견뎌내면서 살아가시는지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량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실력이 좋습니다. 왜? 사교육 오랫동안 버텨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제법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량은 학교 선생님이 훨씬 좋죠. 자, 시험 문제는 실수 때문에 틀린다. 이게 실수 자체가 실력이죠. 실수 자체가. 그렇죠? 잘하는 애들은 실수 차이로 갈리지. 그러니까 실력 차이죠, 이게. 실수 차이로 갈리죠. 자, 과학, 생물, 지학은 일단 암기해야 된다. 그쵸?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런 과목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최상점은 이해입니다. 자, 그럼 점수대로 볼까요? 이해를 해야 80점대로 들어가고요. 암기를 해야 90점대 들어가고요. 이해를 해야 95점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국영수는 이해 정도가 더 중요한 과목이다. 또 국영수로 봤을 때 암기해야 80점 들어가고요. 국영수는 또 이해해야 90점 들어가고요. 또 특별한 뭐 문법이나 이런 거 또 암기해야 95점 들어가고요. 또 이해해야 95점에 100점 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구간별로 있는데 80점 기준으로 친다면 탐구는 이해 과목이고 국영수는 암기 과목입니다. 내 점수가 낮은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이다. 또 공부 방법만 찾지 마시고 공부를 안 해서죠. 낮은 것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자, 안 했다는 건 뭐라고요? 남들은 100시간 하는데 난 10시간 했으면 안 한 거 아닐까요? 90시간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남들도 50시간 하고 나도 50시간 했는데 왜 차이가 나냐고요? 나는 50시간 동안 500쪽 볼 때, 5,000쪽 볼 때, 500쪽 볼 때, 이 사람은 5,000쪽 봅니다. 문제수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50시간에 나는 500문제, 얘는 5,000문제. 과목별. 이해도가 부족하여 나의 점수는 더 올리기 힘들다. 과목별. 그쵸? 과목별 이해도가 부족하여 나의 점수는 더 올리기 힘들다. 그랬을 때 틀린 오답 문제를 암기하기를 권합니다. 자, 나는 공부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못한 것이 아니죠. 못한다는 것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예? 근데도 안 됐을 때 못했다고 그러죠. 안 한 것이죠. 공부는. 특별한 공부의 기술은 없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처음엔 돼요. 양이 질로 변환되죠. 양이 넘쳐야, 분량이 넘쳐야 질로 갑니다. 양을 넘쳐놓은 다음에 질로 가야지 질적으로 공부 방법만 가르치면 양이 안 늘어나요. 양을 안 늘리면 어차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공부 잊지 마십시오. 양부터 하고 양을 충분히 늘리면 저절로 질도 진화하기도 하고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터득할 때 굉장히 즐거운데 이 즐거움 뺏지 마시고 먼저 양을 피크로 늘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질로 얘기를 하면 하고 금방금방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공부 방법 다 설명해봐야 양이 안 늘으면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공부 방법만 몇백 가지를 수업도 해줘봐도 실제 변한 것은 써먹은 거는 자기가 양이 늘렸을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 중에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쉬는 것이다. 그죠?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먹자 싸먹자 잘 싸 먹자 잘 싸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쉬고 그죠? 잘 싸 잘 자 잘 먹 이렇게 먹자 싸 이게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잘 쉰다는 것은 뭐죠? 과감하고 용기가 있어야죠. 쉬는 것도 쉬어야죠. 공부 방법으로 제가 그러는데 먹는 것도 공부라고. 왜요? 이렇게 시험 기획표 안에 먹는 시간을 짜잖아요. 공부입니다. 자는 시간도 짜잖아요. 자는 시간표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어요. 자는 걸 이 가운데다 짜고 여기에 공부.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루의 일과를 12시에 시작해요. 낮 12시. 12시에 시작해서 생활을 했죠. 그럼 자는 걸 여기다 넣죠. 그럼 아침에 일어났죠. 그래서 낮 12시에 끝납니다. 낮. 그러면 뭐라고요? 이 자는 시간이 요 가운데 있으면 이 자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참 독하게 공부하는 거죠. 대입 전략은 성적이 오르면 짠다. 그렇죠? 현재 성적에서 짠 대입 전략으로 올라가면서 변화를 시켜야죠. 왜 그러냐면 성적이 오르면서 짠다. 그럼 고3 때까지 못 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입전략 먼저 짜고 공부해야 되는데, 오르면 짜야지, 오르면 짜야지. 오르면 그에 변화시켜야 돼. 먼저 짜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죠. 자, 논술은 고3 때 집중하면 된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교사사. 뭐, 대전 같은 경우에, 논술 10번 배우고 시험 보러 가는 학생, 3번, 5번, 10번, 5번, 10번 배우고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 막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재능이 있으면 일정 부분 되는데, 그죠? 이거 고3 때가 아니라 고1 때를 하면, 고1 때나 중3 방학 때 하면, 한 12번, 10번 정도 배우면 거의 쓰는 방법은 배우거든요. B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단계에 따라 이렇게 확확 바뀌는데, 일찍 하면 이게 여러 가지 국어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데, 일찍 시작을 안 합니다. 입시 논술 일찍 배워도 됩니다. 다 이해하고. 방식은 10회, 12회. 그렇죠? 그럼 8회는 16회. 그럼 최대한 잡아도 16회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이 다, 방법은 다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피드백하고 끌어주는 게 문제가 되지. 두 달이면 입시 논술 방법 다 터득하는데, 일찍 해도 되는데, 여유 있을 때. 이 두 달이 해봐야 16회 곱하기 3시간이거든요. 이렇게 16회 곱하기 3시간을 중학교 때 해도 가능한데, 일찍 해서 이걸 터득을 하고,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한데, 너무 늦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것도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하고 내신하고 5대5가 있습니다. 5대5. 수능 등급을, 최소 등급을 독기도 하고 안 등급했지만, 그러면 이 내신 안에 3년치, 고1, 2, 3, 고1, 고2, 고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구경수, 여기에 구경수, 요 구경수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옵니다. 이거 전체하고 이거하고 투자된 시간으로 봤을 때, 이거 3시간 동안, 그죠? 16회, 8이 16, 2달, 16회. 이 정도 투자하는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인데, 이 정도 기회도 안 주시나요? 이게 하나의 키가 되는데. 물론 이거 한 4회 정도 하면 이 학생은 논술에 가능한가 못했는가 명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모님의 관심은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이게 부모님의 관심이 난 관심 없어, 괜찮아, 네 알아서 해. 근데 이게 압력으로 다가는 경우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 과외비 많이 썼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이 과외비 벌어갖고 엄마한테 갚는다는 생각. 놀랍죠. 그거 생각하고 공부나 해. 그게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애한테 너한테 투자하는 이유, 투자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너한테 주는 기회, 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게 하는 작업,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는데, 숙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했다면 최선을, 그죠? 그리고 숙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는 건데, 한계를 돌파하고 더 발전되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근데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면 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거죠. 어쨌든 꾸준히가 중요하고, 나는 진심으로 말하면 공부를 해도 한계가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느껴서 이 한계를 돌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쌤은.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한계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굉장히 좁게 잡습니다. 부모님들도 굉장히 좁게 잡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계가 너무 높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학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다 그럽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닌데 학생의 전부는 공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학생이라는 인생은 직업이 공부, 직업에서 하는 일이 공부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못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재수를 하면 대부분 성적이 오른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수를 하면 100명 중에 제가 5년간 재수를 하면서 다 5년 실외수로 5년 재수를 했거든요. 특이한 경험이지만, 자, 어쨌든 100명 중에서 70명은 그대로 점수 맞고 20명은 오르고 10명은 떨어집니다.
70명은 비슷하고 20명은 오르고 10명은 떨어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재수하면 대부분 아닙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다. 아니죠. 공부의 인생은 전부 아니고, 그죠? 학생의 전부, 거의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전부 아닙니다. 즐겁게. 근데 공부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실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능력껏. 이 성실하게 하게 되다 보면 이 공부로 인해서 배운 것들을 성실성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0번까지 읽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여러 번 연발을 하게 되죠. 근데 다 이런 거 다 알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공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 이 100가지 생각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프로 이게 글쎄요 운도 굉장히 거의 고시 수준입니다. 공무원 보니까요, 이 1.6% 합격한다고 하는데 서울대 가는 인원수가 1.6%. 서울대 수준이니까 공무원이. 근데 서울대 수준만 다 공무원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경쟁하고 하나 틀리면 2등급.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시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애가 탐구를 좋아합니다. 탐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3%만 1등급을 주니까. 그래서 공부를 얘가 전체 등급은 3등급인데 탐구가 1등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등을 3명을 주는데 100점짜리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려버리면 3등급 돼버렸습니다. 2등급 돼버리고 3등급 돼버리고. 그래서 박전사 내리고 한 문제 틀린 애가 막 10명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한 문제 틀리고 3등급도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등급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목고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학교. 선행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죠. 많이. 경쟁자는 애들은. 최상위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항상 하죠. 특목고 진학률이나 특목고를 가는 이유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권, 인서울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반복을 해야 되고 경쟁이 이렇게 부익부처럼 그거 아세요? 이제 수학 점수나 아니면 수학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 이렇게 있고 이렇게요. 2등급이 없습니다. 3등급도 좀 적고 1등급은 있고 선행 일찍 해갖고 많이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거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쳐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주머니 요 안쪽에 들어가는 애들은 경쟁하고 나머지들은 계속 올려서 고생하면서 올리려고만 노력하죠. 경쟁은 치열하고 1대1 수업. 이제 동아쌤이 기본적으로 1대1 수업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3명을 수업하면요, 한 명은 최고로 잘 맞고 너무 쉽고, 한 명은 딱 맞고, 한 명은 도움이 안 되죠. 어려워서. 그러니까 얘한테 맞추기도 그렇고, 그럼 얘한테 맞춥니다. 그럼 얘는 전혀 못 쫓아오고, 얘는 어려워하기만 하고 헉헉대고. 그쵸? 근데 4명 하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돈을 내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 안 좋겠죠. 어쨌든 실수랑 실력이랑 같은 거고, 암기하면 모두 1등급이냐? 아니죠. 어쨌든 암기와 이해를 병존해서 계속 암기 이해 이렇게 하는 거고, 재수해서 다 올라가면 다 재수하게요. 인생의 목표는 뭘까? 이거 인생의 목표 정하는 것처럼 오늘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그죠? 그럼 중간가스까지의 목표, 이번 학기의 목표, 1년의 목표,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단계적으로 짜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를 짜고 가벼운 거, 작은 거라도 자꾸 성취해서 하나하나 성취감을 맛보는 거는 참 아이들한테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학생들도 생각해본, 학생들하고 같이 생각해본 공부에 대한 100가지 생각. 학생들이 격언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문제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설명해 봤습니다.
이 생각을 들으면서 글쎄요, 공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고 점검해보는 시간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